이리나가 지부장으로 승진한 날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잔혹한 아이러니로 문을 두드렸다. 아침 식사는 여전히 어제 먹은 차 냄새에 불과했고 밖에는 쓰레기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벌써 앞으로 다가올 일의 무게를 느꼈다. 전날 밤에 건조하고 요점이 분명한 전화는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당신이 서명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감독입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말, 밤을 지새운 일, 무너진 프로젝트를 구한 일, 한 방울 한 방울 신뢰를 얻은 말의 집에서는 축하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잠든 남편의 침묵과 그녀의 노력이 다시 한번 단지 한 가지 세부사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차 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어제 케이크 한 조각을 자르고 노르딕 워킹폴을 든 이웃이 그녀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한 몸짓이지만 그 순간 앙드레의 어떤 말보다 더 가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나처럼 흐트러지고 심술궂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빛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커피요. 그는 그것이 애정의 몸짓이 아니라 권리인 것처럼 물었습니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믈렛 드실래요? 아니요. 그냥 빵을 자르고 콜바사를 데우세요. 그의 말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소식을 전할 공간도 없었고 호기심도 없었고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리나는 그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앙드레, 오늘 내가 지부 책임자를 맡게 됐어요. 그는 휴대전화에서 고개를 들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서 뭐? 그곳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여왕처럼 대해줬어요. 국장이건 아니건 집에서는 당신이 내 아내이고 그게 중요해요. 칼보다 그 말이 더 아프다. 더 일하고 여행도 해야 하고 어쩌면 잊어버려요. 그는 건조하게 잘랐다. 오늘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당신의 여동생은 죽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살 것이고 당신이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서명된 서류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토론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무엇을 얘기해? 내 엄마는 혼자고 내 여동생은 가라앉고 있어. 너는 여자고 마음이 있잖아. 활용해라 오 경력, 기다릴 수 있어요. 커피가 뜨거워지고 빵이 구워졌지만 실제로 불타버린 것은 그 모든 것의 부당함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그의 명령이 울리는 소리와 그녀가 완료해야 할 작업 목록만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아이리너는 테이블 위에 반쯤 채워진 컵을 바라봤습니다. 식어버린 것은 차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취업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중에는 결혼증명서, 주택증서 등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복도는 상자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저 침묵하고 요구할 뿐입니다. 안드레이는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녀를 파트너인 것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꿈은 이룰 수 없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2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사인회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임 총장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리나는 더 이상 반마디를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난로를 끄고 마른 옷을 개고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다. 거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양복 몇 벌, 속옷, 아버지의 시계, 어머니의 브로치, 공책, 전자책. 부부의 사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거기에는 그리움은 없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어머니와의 통화는 짧았지만 꼭 필요했습니다. 엄마, 저를 승진시켰어요. 그런데 이사할 것 같아요. 싸우지 마세요, 딸. 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갈 뿐입니다. 딸아,
집은 너를 사람처럼 대하는 곳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짓는다. 상처를 주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말. 등기소에서 그녀는 놀랄 만큼 차분한 태도로 재산 분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스캔들 없는 평화로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일하러 갈게요. 회의가 끝날 무렵 직장과 가까운 기능적인 아파트를 제안하는 것은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은 동의합니다.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앙드레가 요청한 대로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냄비를 약한 불에 놓고 테이블을 차린 다음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을 공유했습니다. 내 몫은 내가 살 것입니다. 문서는 공증인에게 있습니다. 나를 찾지 마십시오. 열쇠는 선반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서류 사본과 변호사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밝은 빛을 켠 것처럼 모든 먼지, 균열, 제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선명한 선명도입니다. 안드레이가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는 집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반은 무료입니다. 그 메모는 마지막 빨대였습니다. 이리나는 떠났나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녀의 몫을 원해요. 여동생은 투덜댔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똑똑하지만 괜찮아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남자는 남고 여자는 갑니다. 앙드레는 그녀가 남긴 유일한 작별 인사인 보르치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리나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승진도 따라올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이웃의 옷장. 언니는 큰 소리로 시리즈를 시청했고 싱크대에 더러운 접시를 쌓아두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물, 쓰레기, 식료품 쇼핑을 나릅니다. 밤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소파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전화가 조용합니다. 이리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싸움이 쌓이기 시작했다. 쿡탑 상판이 더러울 때도 있고 너무 깨끗할 때도 있습니다. 빨래한 옷이 복도줄에 걸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혔다. 그 자매는 마라톤 대회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늦게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루드밀러 펜노브너는 지전에는 더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떠났어요. 안드레이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는 갈비뼈 아래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한편 이리나는 실용적인 스튜디오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작은 침실, 좁은 주방, 조용한 안뜰로 향하는 창문. 흰 벽, 티끌 하나 없는 싱크대, 빈 선반. 저녁에는 머그잔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주전자. 그런 다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꽃병. 침대 옆 탁자 위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 앉아있는 그녀의 어머니와 공장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업이 흘러갔습니다. 학과에서는 불편한 질문 없이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 오전에는 회의, 낮에는 업무, 오후에는 고객 미팅.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은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업계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첫 달은 단숨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침착하게. 세 번째가 되자 그녀는 새로운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침묵이 외로움이 아니라 집의 자연스러운 소리임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층 이웃은 가끔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위층 거주자는 물건을 보관해야 할 때 차고 열쇠를 빌려주었습니다. 일이 나는 때때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이, 이웃의 송아지, 발로 문을 여는 법을 배운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등기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합의에 따라 주식 매입이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 나는 종이를 치워두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안드레이와 그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교훈은 이해하려는 자신의 욕구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매월 두 번째 날에 평소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앙드레의 목소리. 아이라,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녀는 침묵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남이 된 걸까요? 우리는 이미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엄마는 지쳤어요. 스베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상기시켰다. 저기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어요. 그게 내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무례했어요.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파트를 처음 봐요. 예전에는 저만 봤거든요. 좋네요. 그녀가 말했다. 진실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럼 돌아갈 수 있나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돌아오셔도 됩니다. 기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라마도 없고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다 써버린 단어가 딱 들어맞는 공허함. 일반 서클에서는 댓글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이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 그 여자는 떠났지만 여전히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리너를 지지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버전을 듣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굴욕 없이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분은 번영했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규율이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리너는 차, 쿠키, 보고서 없는 대화 등 팀과의 저녁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일정을 최적화하고 관료주의를 줄이고 쓸모없는 서류 작업으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제공되는 보너스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에 감사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새로운 루틴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화장실에 줄을 서세요. 밤에는 잘못된 구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대화는 누가 탓하고 누가 망쳤고 누가 돌려주어야 하는지 등의 원을 그리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빚진 사람 댁에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신발은 흠뻑 젖었고 가방은 팔에 무거웠습니다. 값싼 소독약 냄새와 감자칩 냄새가 계단에 배어 있었다. 그는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바닥에 양동이 2개, 의자 위에 옷이 담긴 대야, 코트 2벌과 재킷 1벌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어 통로를 막고 있다. 부엌에서 어머니와 스베타는 찻주전자가 잘못된 시간에 꺼지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빵 껍질, 다진 양파, 더러운 잔 2개가 있습니다. TV에서는 방해 광고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드레는 가방을 내려놓고 문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앞에는 같은 부엌에 밤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접시에 담긴 수프, 신선한 빵, 깨끗한 스토브 뚜껑. 수요일에 물을 주는 창가의 꽃병. 일요일에는 케이크 냄새가 난다.
작은 일에 대한 대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동네 소문. 짧지만 생기 넘치는 웃음. 그리고 고향의 느낌.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당신을 기억했던 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거기 서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테이블에서 치워두세요. 피곤해요. 그가 중얼거렸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S님이 추가했습니다. 지금쯤이면 품위 있는 아내가 모든 것을 씻어 놓았을 것입니다. 감독님, 이거요. 안드레이는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고통스럽고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관심과 의무, 존중과 편안함, 사랑과 습관을 혼동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힘과 폭정을 혼동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떠날 때를 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가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언니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침묵했다. 처음으로 침묵이 모든 말보다 더 컸습니다. 그 사이 일이 나는 집으로 걸어갔다. 비가 우산을 두드렸다. 건물 앞 벤치에서는 두 명의 여성이 연속극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빨간 머리 고양이가 가르랑거렸다. 이리나는 멈춰서 동물을 쓰다듬었습니다. 숙녀들은 미소를 지었다. 얘야, 너 젖을 것 같아. 곧 들어오세요. 아파트는 더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리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카모마일 한 잔, 외창문에는 동료가 준 선물인 무화과 나무가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치우고 코트를 벗고 램프를 켰습니다. 빛은 모직 담요처럼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오래된 집에서 찍은 사진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일부를 펼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관에, 그녀는 대학 친구입니다. 자전거를 탄 꼬마 이리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 고양이는 현관에서 잤어요. 여기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양배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주말에 오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꼭 그럴 거예요. 2달 후 안드레이는 등록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분할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봉인은 신선한 밀랍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절반이 단지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닌 특권을 누리는 손님으로 살아온 반평생이었습니다. 손님은 정중하게 떠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매는 잡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서명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돈이 있나요? S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부에는 마치 신발에서 돌을 빼낸 듯한 기묘함이 있었다. 발바닥은 여전히 굳은 살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걷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녀 측에서는 아이리너가 주식 구매를 완료하고 해당 금액의 첫 번째 할부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밤에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삶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손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이리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경로는 역, 버스, 해바라기 밭, 마을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관에는 따뜻한 스웨터를 입은 엄마, 테이블 위에는 고양이와 컵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케이크 냄새와 사과 냄새. 피곤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다이리너가 대답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침내 퍼즐 조각들이 아무 소란 없이 제자리를 찾은 듯 새로운 평온함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말로 공백을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런 고요함이었다.
그 후 그들은 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료가 필요한 채소밭, 주말에 도착할 비, 또 다시 선반에 있는 책들 사이에서 안경을 잃어버린 이웃. 거창한 반성은 없습니다. 단순한 완고함 속에 있는 삶. 떠날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케이크 한 조각을 깨끗한 천으로 싸서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다듬었습니다. 집을 잘 관리하세요. 그는 이리나에게 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파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영원히 알려져 있지만 피부가 충분히 타야만 형태를 갖추는 명백한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설교도,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딱 적당한 무게의 레슨입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텅 빈 저녁 시간은 겁을 줄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불을 켜고 차를 준비하고 책을 펼쳤습니다. 때로는 라디오에서 콘서트가 방송되기도 했고 음표들은 서두르지 않고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떤 때는 옆집 창고 지붕에 눈이 천천히 정확하게 쌓이는 것을 창문을 통해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 겹 한 겹, 서두르지 말고 실수도 하지 마세요. 마치 세상도 어떤 것들은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2월, 주소가 불분명한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드레이가 서명했습니다. 이리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차 한 잔과 램프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그것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중한 작별 인사, 즉 더 이상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옛삶이 내는 그런 종류의 몸짓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전날 이리나는 양배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것과 거의 같았고 가장자리가 약간 비뚤어졌습니다. 미소 지었다. 나는 배우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2개의 컵을 부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파스타와 꿀의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정이 되자 바깥에 반짝이는 불빛이 새로운 주기를 축하하자 그녀는 눈을 감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가 아니라 시간에,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공기가 부족한 비좁은 방을 떠나 빛이 칼날처럼 눈을 찌르지 않는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안드레이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창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고 있었고 여동생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전 떨리는 이리나의 손가락,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수프를 준비하는 방식, 10년 전 그가 잡은 손바닥 등 영원할 것 같았던 약속을 기억했다.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 전체에 퍼졌다. 그는 뒤늦게 이해했지만 생활과 사용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소리치지 마세요. 필요한 말을 하세요. 스스로 하세요. 그는 부엌 불을 끄고 설거지를 하고 난로를 청소했습니다. 남은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는 공식적인 침묵이었습니다. 팡파르도 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맑아졌고 사람들은 무거운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이리너의 사무실에서는 2가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팀은 자신감, 프로세스, 유동성을 얻었습니다. 집에서는 창가에 화려한 장식으로 덮인 푸풀을 놓았습니다. 문지방에는 2개의 어린 새싹이 태양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때로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훑어보듯 과거를 생각했다. 아이들의 웃음, 뛰어들 수 있는 웅덩이, 비에 망가진 좋은 운동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발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길에서 지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비축해두는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는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리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이 서 있습니다. 일도 하세요. 심장은 명령 없이 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인은 웃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여름에 어머니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이리나가 적절한 날에 물을 주지 못했던 현관 옆의 장미 덤불이었습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캡션에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어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리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차를 부은 뒤 케이크 한 조각을 깨물었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뉴스는 침묵입니다. 그것은 어떤 벽보다 더 잘 견딥니다. 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리나도 아니고 안드레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여동생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하나는 존중을 지향하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집은? 주택은 미터도 아니고 계약상의 백분율도 아닙니다. 집은 상관없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리나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쾅 닫히는 문도 없고 큰 승리도 없습니다. 깨끗한 손, 확고한 목소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삶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십시오.